개화기는 이 연표, 사건의 순서, 흐름이 중요한데 그건 뭐 나중에 하고, 예? 그전에는 첫 시간에 그걸 했더니 학생들이 못 따라와. 그래서 전략을 수정했어. 7쪽. 1870년 2월 달에 강화도에서 개항을 위한 조약을 맺어 조선 일본 간에. 그래 이걸 뭐라고 그러냐? 조일, 서로 지켜주는 수호, 조약이 되는 규칙에서 조일, 수호, 조교. 이게 원래 명칭이야. 일명 병자년에 맺었다고 해서 병자수호조약 이런 말도 하고, 혹은 강화도에서 맺었다고 강화도조약 이런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고, 정식 명칭은 조일, 수호, 조교라는 거야. 그게 개항조약. 배경, 국내 실학자란 통상개화론, 박지원의 친손자 박기수로 대표들 무역을 통해서 선진문물 받아들이자 개항을 해서 그 사람들의 주장이 채택된 측면이 있어. 그리고 또한 주변 국가인 일본과 청나라가 개항을 요구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개항을 하였다. 뭐 그런 거야. 배경은 별로 안 중요해. 중요하면 내가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강화도 조약인 조일 수호조교가 체결되는 계기가 된 사건은 우뇨 사건이야. 일본 군함 우뇨를 포함한 세 척의 배가 이 희석의 부산 앞바다 부산항에 도착을 해. 그래서 인천 쪽으로 올라와서 강화도로 와서 이 작고 강화도 해안가로 접근을 해. 조선 강화도 수군이 포격, 위협 사격을 가해. 다가오지 마라. 그런다. 근데 계속 다가와, 일본 군대가. 그래서 자꾸 포격 사격을 했어. 그랬는데 이 포격이 일본 배로 옮겨 붙는 거야. 포격이. 그래서 배가 약간 부셔졌어. 이래서 일본 놈이 이걸 핑계로 반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강화도로 올라와요. 올라와서 우리는 먹을 물을 구하러 왔는데 왜 우리를 공격하냐. 이게 일본은 핑계야.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예요. 이게 시비 건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 우뇨 피격 사건을 계기로 이 강화도에서 개항을 맺어요. 이게 우뇨 사건이야. 1875년에 있었던 일이야. 이제 8월에. 그래서 1876년 1월 달에, 2월 달에 강화도 조약인데 1월 달에 포함 외교 혹은 함포 외교 똑같은 말인데,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개항을 할 때 미국 애들이 1853년에 일본을 개항을 시켰어요. 그래서 54년에 개항 조약을 맺었거든. 그걸 일본 놈들이 모방의 천재야. 그대로 조선에다가 모방을 한 거야. 그래서 1870년 1월 달에 강화도 앞바다에 일본 군함 세 척이 나타나서 하늘에 대고 포를 쏴요. 소리만 나나 포를 쏴. 실포탄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리만 뻥뻥 나는 거야. 함대에서 포를 쐈다. 이걸 포함 혹은 함포 이래. 건포 디폴로맨시라고 그러는데 이걸 그러니까 위협자격. 그럼 조선 백성들이 바싹 긴장을 해. 그러면 큰 소리가 나니까 이 짐승들이 지진 나는 갭이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개가 산으로 도망을 안 가더라고요. 인간은 지진이 나야 알지만 동물들은 이 설치류, 쥐종류. 그래서 일본 놈들이 다람쥐를 많이 키우는데 이 쥐종류, 그렇다고 일반 쥐 키울 수는 없잖아. 그나마 예쁜 게 그 다람쥐란 말이야. 그래서 다람쥐 종류를 키워. 다람쥐가 24시간 전에 알아요. 하루 전에 지진이 나라. 이게 뱀이 한 6시간 전에. 그래서 개구리가 한 4시간, 돼지가 한 4시간 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고 나야 알아. 인간이 제일 둔해요. 이게. 그래서 일본 놈들이 동물을 많이 키워. 동물은 사냥해서가 아니라 지진 대비용으로. 지진 대비용으로. 그러는데 그렇게 지축 땅이 흔들리는 지진 나는 소리가 나는데 전혀 동물이 안 움직이더라고. 이게. 아, 지진 난 건 아니구나. 해서 이 강화되는 조선 백성이 바짝 겁을 먹었는데 일본 놈이 문 열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 미국이 일본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걸 일본 놈이 그대로 조선한테 써먹는 거야. 이게 모방의 천재 일본 놈. 그래서 이걸 포함 외교 혹은 함포 외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조선이 일본한테 강화도, 이게 고려 때 강화 천도지기가 있었지. 무신정권 때. 그래서 고려 군인들이 훈련장이 강화도에 남아있어. 그걸 연무당이라고 그래. 연무당 터에서 조약을 맺어. 여하튼 강화도에서 맺어. 자, 이게 이 조일, 수호, 조교라는 거야. 제1항. 조선은 자주의 국가다.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게 1항이야. 조일 조약간에 한 장을 넘기면 8페이지에 사료가 있어. 조일, 수호, 조교. 자, 제1관 1항.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 국가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게 일본의 요구사항으로 들어간 항목이야. 조선은 자주의 국가다. 저런 말 안 해도 자주국가야. 그럼 저건 뭔 뜻이냐? 이건 일본이 조선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한 말이야?
조선한테 기존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청나라한테 하는 말이야. 조선은 자주국가니까 청나라 개입하지 마세요. 이 뜻이야. 청 개입을 염려한 거야. 청 개입을. 자, 그런데 내가 이 항목을 읽는 이유는 제1관 조선은 자주국이며 이렇게 돼 있지. 조선은 자주국까지 밑줄. 자, 요 항목이 뒤에 가면 또 나와. 어디서 나오느냐? 자, 강화도 조약 1항에 이게 나온다고 그랬어. 그러면 일본이 청나라를 멀리하겠다는 뜻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어디 가면 이게 나오냐? 일본이 청나라와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조약을 맺었어. 그 조약을 뭐라고 그러냐?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그래. 시모노세키 1895년 4월인데 시모노세키 조약 1항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1항은 조선은 자주국이니까 청나라 개입하지 마세요. 이 소리야. 부탁의 말이야. 시모노세키 조약 1항은 똑같이 조선은 자주국인단데 의미는 상당히 달라요. 조선은 자주국가니까 청나라 너 개입하면 죽어. 이 소리야. 글자는 똑같은데 의미는 전혀 달라. 이게 여하튼 조선은 자주국 그리고 밑줄 치고 밑에 이꼴 시모노세키 조약. 그러니까 조일소주교 1항이나 청일전쟁의 결과인 시모노세키 조약 1항이나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는 말이 나온다 하는 얘기야. 이건 청에 대한 얘기야. 청 개입하지 말아라 얘기야. 내가 먹던 말던 얘기야. 너 개입하지 마 얘기야. 요즘 말로 상관하지 마 뭐 이 소리야. 자, 그리고 그냥 사료를 갖고 얘기를 하자고. 자, 거기 2관은 뭐 읽어보면 되고 4관, 5관은 같은 얘기인데 3개항 개항이라고 그래. 3개항군을 개항하라. 일본한테 3군데 시장을 설치해달라 이 소리야. 부산, 원산, 인천에서 3개항 개항이야. 일본하고 가까운 경제적인 목적하에 부산 그리고 원산 이건 군사적인 목적이야. 군사적인 목적.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하에 서울에 가까운 인천항에서 3개항 개항이야. 그런데 이건 사실 꼼짝마예요. 무슨 소리냐? 일본 놈이 밑도 끝도 없이 저기를 개항을 하느냐? 거기 가봐. 7페이지 가봐. 7페이지 중간에 지도 있죠? 자, 거기 3개항 보이지요? 우리나라는 환경적으로 반도라고 그래. 반도라는 게 무슨 소리야? 한쪽은 육지로 닿아 있고 3군데는 바다에 접해 있는 걸 반도라고 그래. 그래서 한반도 이러잖아. 뭐 이태리 반도, 이베리아 반도 이런단 말이야. 우리는 북쪽이 육지로 닿아 있어. 그리고 동쪽, 서쪽, 남쪽은 바다에 접해 있고. 그래서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이러잖아. 서해는 서해라고 그러는 거야. 황해라고 그러면 안 돼. 황해는 중국 놈이 하는 말이야. 그럼 그거 중국 땅 된다고. 쓰시마 하면 안 되고 대마도 이래야 되잖아. 그렇지? 일본말로 할 일이 아니야. 그거 백두산이라지 장백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 인천 앞바다는 서해라고 그러는 거야. 중국 놈이 황해라고 그러는 거야. 그 영어 제목에 황해 그 잘못된 거야. 서해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잘 몰라서 황해 이러는데 서해야 서해. 우리는 서해라고 불러요. 그게 꼼짝마야. 바다로 나가는 3군데를 잡는 거지. 뭐 동해안을 장악했다. 원산항. 그렇잖아. 남해안, 부산항, 서해안, 인천항. 꼼짝마지. 어디 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3개항 개항이야.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원산 개항이야. 원산 개항. 왜? 러시아 남하 대비라는 군사적 목적. 그래서 그 7페이지 이 3개항 개항 거기 군사적 원산항 이렇게 돼 있지. 그다음 밑줄 치고 러시아 남하 대비. 무슨 소리냐?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데가 있잖아. 그게 동방 제패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군대를 끌고 내려와. 그럼 한번 붙자 이 소리야. 일본 놈이. 그럼 자기는 어디서 준비하고 있대? 원산에서 기다리고 있으마 얘기야. 한번 붙자 얘기야. 러시아 남하를 대비한다 얘기야. 그래서 원산 개항을 한 거야. 일본 놈이. 러시아 남하 대비요. 자, 그리고 그냥 7페이지 사자고 일단은 거기 해안 측량권 이걸 다른 말로 연해 측량권이라고 그래. 똑같은 말이야. 조선이 연근해 해안에 수심 깊이를 제거하겠다. 이건 우리나라 해군 군사 기밀이야. 누가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합법적으로 제거하겠대. 왜? 일본인이 한국에서 여행을 다니는데 암초는 피해야 될 거 아니냐. 명분은 그거야. 근데 무슨 여행이야. 새빨간 거짓말이지. 쳐들어오려고 수심 재겠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한국을 무시한 거지. 이게. 그리고 치해법권. 일명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데 이건 오늘날도 있는 건데 이게 법으로 다스리는 권력밖에 일본인이 한국법에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걸 면책특권 외교관들이 하는 거 아니야? 치해법권. 그게 무슨 소리냐? 법으로 다스리는 권력밖에. 예를 들어서 한국 땅에서 한국인하고 일본인이 싸움이 났어. 그럼 원래는 소속된 땅, 한국 땅에서 싸움 났으니까 한국재판관이 재판하는 거야.
그게 국제적인 약속이야. 지금도. 그걸 소속된 땅이라고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일본 놈은 한국을 깜본 거야. 속인주의야. 소속된 사람이야. 예. 한국 땅에서 한국인하고 일본인이 싸움을 했어. 그러면 한국 사람은 재판하라는 얘기야. 그럼 일본인은 우리 일본 사람이 재판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속지주의를 무시한 거지. 한국을 깜본 거야. 이게. 그래서 일본에서 파견된 가장 고위 외교관이 영사예요. 그러니까 영사가 재판하겠다는 얘기야. 재판장이 돼서. 이게 좀 승진하면 공사, 더 승진하면 대사 이런 거. 그래서 대사관 이러잖아. 당신은 경제거래만 했기 때문에 영사가 가장 높은 관리야. 영사가 재판장에서 재판하겠다. 그래서 3번과 4번을 묶어서 불평등 조항이야. 평등하지 못한 항목이야. 3번과 4번을 묶어서 불평등 조항. 자, 이게 조일 소호주교, 일명 강화도 조약이야. 강화도 조약. 한 장을 넘겨서 8페이지로 가봐. 거기 10관, 취해법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11관, 제일 마지막 항목을 보시면 끝에 내가 거기 시간이 없어서 해놨어. 뭐 부속조약 체결 이렇게 돼 있지. 요 조일 소조교라는 정치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경제조약을 7, 8월에 체결을 해. 7, 8월에. 그리고 11항이 그 약속이야. 다시 돌아와서 그럼 경제조약이야. 자, 7페이지. 자, 이 강화도 조약에서 거기 부속조약 이게 중요해. 내가 요거 얘기를 3번 할 거야. 아니 3번 하려나? 2번으로 줄여야 되는데 참. 다음. 일단 조일 수호 조교 1870년 2월 이 이행을 해서 경제조약을 맺죠. 첫째가 조일 수호 조교의 경제편이 되는 부록 이런 거. 이게 3개 항목인데 3개는 필요 없고 2개만 알면 돼. 부산, 원산, 인천에 일본인 거주 지역을 정하자. 그래서 이걸 거류지라고 해. 거류지. 거류지 설정. 그래서 개항장 심리. 거류지 설정. 이런 약속이 나오고. 그리고 일본 돈을 부산, 원산, 인천 개항장에서 써도 되느냐? 그래, 써라. 조선이 멍청해서 화폐의 무서움을 몰랐어. 이걸 일본 화폐 유통이라고. 일본 돈을 부산, 원산, 인천에서 한국 돈처럼 써라. 이게 일본 화폐 유통. 쓰임을 허락해줬어. 이게 일본 정부의 돈, 엔화도 아니야. 일본 정부의 돈이 아니고 일본의 민간은행인 지금도 있어요. 제일은행이라는 데가 있어. 우리나라도 이게 있었는데 넘어갔어. 이게 일본한테. 일본말로 다이치라고 그러는데 일본 민간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이야. 은행권. 그냥 종이야 사실. 한국 정부 시각에서 보면 개인은행이 발행하는 거면 이건 돈이라고 하기도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종이야. 종이에 불과한 거야. 이걸 한국에서 한국 돈하고 똑같이 통용시키는 거야. 한국이 멍청한 놈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당시 금융론, 화폐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이게 그대로 당하는 거야. 이게 몰라서. 나중에 이게 조선을 절단을 해요. 이게 조일 소주교 부록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건 무역에 관한 일반적인 조약이고, 그리고 무역을 각 항목별로 한미 FTA가 거의 2년 걸렸어요. 1년 8개월 걸렸어. 문항 하나하나 갖고 싸우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걸 갖고 싸워. 자, 이게 포인트야. 조선, 일본 간의 상공업, 무역을 하기 위한, 상공업을 통하기 위한, 즉 무역을 하기 위한 각 분야마다 세분되는 조항을 갖고 있는 걸 장정이라고 그래요. 예? 장정이래. 조일 통상장정 이러는데 이걸 체결하기 위한 이게 항목 하나하나 갖고 싸워야 되니까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근데 일본 놈이 가만히 보니까 조선 놈들이 무역 조약 같은 걸 안 맺어봐서 잘 몰라. 그 토시 하나 갖고 싸우려면 아이 싫어 귀찮아 이럴 것 같아. 일본 애들 생각에. 그래서 일단 조약을 맺기로 약속은 하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부탁을 한 거야. 약속이라도 하자. 그래 이랬어.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 조일 무역 조약을 위한 규칙을 정해줘요.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해요. 이거는 1876년의 일이에요. 얘는 조일통상장정은 1883년이고, 그러니까 이 조약은 1876년에 시작해서 1883년에 완성이 된 거야. 이게 특히 중요한 애가 얘야.
조일무역규칙. 얘도 두 개 항목이야. 그런데 얘는 돌림자가 무자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조일무역규칙. 그리고 양곡, 쌀을 우리 일본이 얼마든지 사가도 좋으냐. 조선 쌀 팔아먹는 생각만 하는 거야. 그래, 마음대로 사가라. 뭐? 무제한 유출. 제한 없는 유출. 그래서 한반도 쌀이 엄청나게 나가요. 100톤, 200톤 나갔더니 100만 톤, 200만 톤이 나가더란 말이야. 그럼 한반도에 쌀이 많이 빠져나가면 한반도의 쌀값이 폭등을 해. 폭등을 하면 다른 물가가 다 따라 올라가. 이게 한국 경제가 어려워져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생겨요. 어차피 약속을 했잖아. 이게 양곡이 제한 없는 유출이야. 이게 그래서 더 이상 쌀 빠져나가면 안 된다 해서 나중에 유명한 뭐가 일어나? 방공령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요 조항 때문에. 요 조항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무관세. 무관세, 무항세라고 그러는데, 무항세는 별로 의미가 없고, 무항세는 주차비 얘기, 주차비. 주차비 안 받을게. 이 소리야. 배 선박 주차비 안 받을게.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 무관세 조항만 알면 돼. 일본 장사꾼이 조선에서 물건 팔아먹을 때 조선 정부가 세금을 받아. 그걸 관세라고 그래. 그래서 관세청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안 입학했다는 얘기야, 관세를. 이게 무관세 조항이라는 거야. 이게 조선 애들이 바보야. 특히 얘가 심각해요. 무관세가. 조선, 특히 조선의 주수출품이 면직업이야. 옷. 면직물 산업을 몰락시켜. 면직업 몰락이야. 조선 산업 망해요. 이 무관세 때문에. 조선 면직물 산업이 대표적으로 망해요. 자, 요게 조일소조교, 일명 강화도 조약의 경제 부록들이야. 조일소조교 부록, 조일무역규칙 이러는 거야. 특히 얘가 중요해. 조일무역규칙. 특히 요 얘기를 내가 3번 할 거라고, 같은 얘기를. 그만큼 이게 내가 같은 얘기를 3번을 할 정도로 중요해요. 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있다 보면 속편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야. 이게 속편이 나온다고. 이게 이어지게 된다고. 속편은 뭐 차후에 하고. 자, 그게 7페이지 하단 부속조약이라는 거야. 음력 7월에. 그러면서 제때 문 열으라고 할 때 못 열어도 죄송합니다. 해서 사제사절단으로 김기수라는 사람을 수신사로 파견해. 다크수산범 진짜. 얘네들은 원래 조선조 후기에는 뭐라고 그랬냐? 통신사라고 그랬어요. 통신사는 우리가 문화를 전파해 주러 가는 거지. 일본 요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있었던 거야. 수신사는 우리가 밑에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야. 다크수산범 진짜. 그러니까 통신사가 수신사가 된 거야. 그게 사제사절단이 된 거야. 여하튼 이 조일소조교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그런데 성격은 불평등 조약이야. 이게 강화도 조약, 정식 명칭 조일소조교야. 한 장을 넘기면 그 하단에 조일무역규칙 하는 게 있지. 좀 전에 얘기한. 자, 이게 최초의 조약인 일본과의 개항 조약이야. 그리고 두 번째 조약을 맺은 게 미국이에요. 자, 서양 각국과의 조약. 1882년 4월 달에 조미소 조약이야. 어디서 맺었냐? 인천에서 맺었어요. 일명 인천 조약이야, 이건. 일본과의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면 얘는 인천 조약이야. 배경, 청의 알선으로. 왜? 한반도에 일본 놈이 개항을 시켰잖아. 여태까지 조선은 청나라 똘만이었단 말이야. 근데 일본이라는 애가 들어서 개입하는 거야. 이게 못마땅한 거야. 근데 청나라가 지금 힘이 빠져갖고 일본하고 상대하기 좀 뻐거워. 그러니까 오랑캐를 해결하자는 얘기야. 예?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한테 미국을 붙여주는 거야. 미국을. 그래서 조미 소조약이 체결돼. 1882년 4월 달에 청의 알선으로. 이는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겠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우리 청나라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다. 우리 부하다. 이런 거야. 으뜸 주인의 권력을 종주권이라고 그래. 조선에 있어서는 내가 제일 큰형이다. 이게. 으뜸, 주인. 이게 종주권. 큰형이다. 이 소리야. 종주권 과시야. 또한 이 조미소조약 체결에는 조선책략이라는 책자의 영향을 받게 됐어. 조선책략은 나중에 얘기를 할게. 자, 그래서 이 미국과의 1894년 4월 달에 조약을 맺어. 자, 그런데 이 조약은 일본과의 조약보다 미국과의 조약이 더 중요해. 일본과의 조약보다 미국과의 조약이 더 중요해. 더 시험을 잘 내. 그럴 만한 요인이 있어요, 얘가. 자, 첫째, 어려울 때 서로 돕자는 거중 조정 조항이라는 게 있어.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상호협조예요. 상부상조. 거중 조정은 이게 일본식 한자예요. 일본식 한자인데
사료가 거중조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긴 써. 뺐네. 제1항 어려울 때 서로 돕자. 거중조정 이라는데 원래 한자는 필수상모야. 필히 서로 돕도록 한다. 뭐 이 뜻인데 그걸 일본식 한자로 일본 놈들이 나중에 그 얘기를 기록하면서 자기들 표현으로 바꿨어. 자기들 표현으로. 그래서 어려울 때 서로 돕자. 거중조정 이라는 거야. 조선은 이거를 군사동맹으로 생각을 한 거야. 어려울 때 서로 군사적으로 돕겠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냥 예의상한 말이야. 오후 3시에 만나서 오랜만이다. 너 밥 먹었냐? 이게 오후 3시에 밥 먹었냐고 해서 물어보겠냐고. 그냥 예의상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밥 먹었냐? 이러는 거지. 그치? 진짜 밥 먹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 예의상 하는 말이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일항은 그냥 예의상한 말이야. 예의상. 그런데 조선은 이걸 군사동맹으로 착각을 해요. 그나마 흥선 고종임금이 기억력은 좋은가 봐. 이게 1882년 4월에 맺었댔잖아. 1905년에 기억을 하는 거야. 이거를. 그때 군사동맹이 있지. 지금 우리가 어려워. 뭐로? 을사늑약 체결로. 1905년. 그러면 우리 도와준다고 그랬지. 그래서 기왕이면 미국이니까 미국애를 보내자. 을사늑약의 부당성,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조선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미국 사람 헐버트를 파견해요. 도와달라고. 1905년에. 뭐 때문에? 이 거중조정조항이라는 군사동맹으로 착한 조항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런 일이. 그래서 특히 조미조약을 시험을 잘 내. 예. 첫째, 이 거중조정조항이 있어. 예. 그리고 역시 거류지, 이런 것도 있고, 거류지는 별 필요 없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류지 이래놨는데, 일본식 한자로는 조차지라 그래. 거류지, 조차지 같은 말이야. 여러분, 거류지라는 말로 이해해 그래. 그리고 두 번째, 협정관세야. 일본은 조선한테 세금을 안 낸다지. 자, 일본 장사꾼이 조선에 물건을 100원 받고 팔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물건 값의 4분의 1 정도, 25원에서 30원 정도는 조선 정부한테 줘야 돼. 관세, 세금으로.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야. 그런데 미국 장사꾼이 조선에 물건을 팔아. 그런데 얘네는 관세를 낸대. 얼마 내냐? 4원에서 5원 주겠대. 상식이 25원에서 30원인데 4원에서 5원 주겠대. 일명 낮은 관세라고 해요. 그런데 낮은 관세라도 안 내는 놈보다는 낫잖아. 일본은 안 준다잖아. 이게 얘는 주겠다 이거야. 그러나 좀 적게 줄게 얘기지. 이게 협정관세라는 거야. 4에서 5원 관세 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하튼 조선 정부가 관세를 받기 시작했어. 미국한테. 그걸 협정관세라고 불러. 그걸.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미국이란 나라를 다른 나라만큼 혹은 다른 나라보다 더 혜택을 달라. 왜? 일본과의 조약이 첫 번째 조약 아니야? 미국과의 조약이 두 번째 조약이지. 그럼 미국은 일본보다 낮게 혜택을 받든지 아니면 최소한 일본하고 똑같이는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 항목이 가장 중요해.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의 대접을 내달라. 우리 미국은 최국대우, VIP 대접을 내달라. 최국대우 조항이라는 게 출연해. 그러니까 최국이라는 항목은 이때 미국과의 조약에서 처음 등장해. 일본과의 조약에는 없었어요. 그럼 일본 놈은 최국을 몰랐냐? 알았어. 알아서 36살짜리, 즉 강화도약을 체결할 때 일본 측 대표가 36살짜리 장군이에요. 조선은 64세의 신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중농파 실학자야. 그리고 군인인 동시에 흥선대군 친구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그런데 36살짜리 장군이 최국이라는 항목을 넣읍시다. 신헌이라는 애가 최국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 그게 뭐요? 했더니 다른 나라한테 혜택을 주면 그와 동등한 혜택을 우리한테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헌이가 이 자식들이 빼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머리는 잘 돌아가는 거야. 우리는 항구를 너 일본한테 밖에 안 열어. 다른 나라 우리 못 들어와. 그럼 일본 놈은 여러 나라가 조선에 들어올 걸 계산한 거야. 그중 우리 일본이라는 나라한테 혜택을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야. 그런데 조선에 신헌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너희 일본만 들어와. 다른 나라 못 들어와.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지.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지?
먹으러 일본 놈만 허락해준대. 다른 놈은 못 들어오게 한대. 그럼 일본 밭이잖아. 일본 최고 아니야. 그러니까 최국이라는 걸 여기다 넣으려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과의 이 조일 수호조약에는 최국이라는 항목이 없어요. 그게. 그럼 최국이라는 항목이 한반도에 처음 등장한 건 조미조약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조미조약에서. 예? 최국 대우 조항이 출연을 해. 최고로 혜택받는 VIP 대접을 해다. 이런 거야. 자, 이게 요 세 가지가 포인트예요. 조미조약. 예? 그래서 강화도 조약보다도 조미조약이 더 중요해요. 시험 낼 거리가 더 많아. 예? 치해법권, 이건 뭐 전통적으로 있는 얘기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각국하고 강대국들하고 아직까지도 불평등 조약이 1920년 한미 주둔군 지협정이라서 한미 행정협정, 소파라고 부르는데 그것에 입각해갖고 그 유명한 2002년에 얼마 전에 무슨 사고 있는 모양이던데 2002년에 주한미군이 훈련하다가 동두천에서 탱크가 후진하다가 중학교 여중생 2명 쳐 죽였지. 탱크로. 효순이하고 미선이. 그래서 촛불 집회 시작한 거 아니야. 그 깔리던 주한미군들 헬기 타고 미국 가버렸어. 전혀 처벌 안 받고. 그리고 이태원 살인 사건 몰라? 내가 죽이고 20년을 계기다 한만 나와 재판받고 이러잖아. 프랑스 설해마을이라는 데서 프랑스 젊은 부부가 지하에 냉동고, 냉장고를 6개인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인 거기 가정부, 하우스키퍼가 한국인 지하를 들어가지 말라는데 지하를 들어가서 청소해 주려고 딴에는 생각해갖고 그랬더니 냉동고 안에 영화, 태어난 지 1년 미만 영화 시신이 8개 이상이 나왔어요. 서양에도 나오고 한국에도 나오고. 그러면 얘가 치해법권이 있단 말이야. 이 프랑스하고 조선하고. 옛날 힘없을 때 맺어놓은 거라. 그러니까 그 부부가 진짜 갖고 프랑스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로 보내라. 안 보내, 지금까지. 뭐 20년 넘었는데 뭐 오겠냐고. 안 오지.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요, 이게. 그 영화 시신 다 처리하고 갔어요. 어디 어떻게 파묻었는지 몰라, 지금도. 예. 아직까지 그렇게 불평등 조항이 많아요. 이게. 옛날에 잘못 맺어놔서 이래. 그럼 개정해달라. 개정 안 해줘. 아, 여러분 같으면 해주겠어. 그렇지. 한 번 본 혜택인데. 안 해준다고 잘. 예. 그래서 미국과의 조약, 일본과의 조약이 불평등 많아요, 아직도. 가장 현재 미국과의 조약에서 불평등하는 게 많지. 예. 여기도 역시 불평등이야. 예. 자, 그게 조미조약이야. 주요 항목, 어려울 때 서럽자 거중조정. 그래서 1차 한일협약, 일명 을사늑약이라는 거야. 을사늑약 체결 직전에 우리 도와주세요 해서 헐버트라는 사람을 파견했다. 자, 그리고 거리주 설정, 체육대우 이런다고. 결과. 근데 마음에 드는 애들은 마음에 드는 짓을 해. 미국은 한반도에서 멀잖아. 대서양 건너서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야. 근데 마음에 드는, 그래서 마음에 들어. 근데 애들이 하는 짓도 마음에 들어요. 왜? 일반적으로 외교관을 파견하면 첫째, 경제 거래를 담당한 외교관을 보내는 거야. 그 사람을 영사라고 그래요. 그 경제다가 문화를 합쳐서 담당하면 한 등급 높은 사람이 와. 대장보다 높은 과장이 온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 공사라고 그래. 과장급이 온 거야. 근데 미국은 곧바로 공사가 와버린 거야. 푸트공사라고. 영사가 올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 푸트공사라는 사람이 와갖고 조선 국왕한테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한 다음에 우리 대통령께서 당신을 초청하셨습니다. 예의사. 이러는 거야. 초청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 임금들이 동방 예의지구가 못 가지. 임금이 어딜 가. 그런데 나 여기서 못 가. 이러면 예의가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못 간대요 하고 11명이 간 거야. 그 설명하러 간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 초빙에 보답하러 가는 사절단이다. 뭐? 보빙사. 이러는 거야. 그래서 1883년 11명이 가요. 그 밑에 11명의 사진이 있어. 그 밑에. 그 중에 흰옷 입은 애가 있는데 그 흰옷 입은 애가 영의정의 아들 홍영식이라는 애야. 앞에 줄에 그리고 오른쪽에 흰옷 입은 애 오른쪽에 저게 유명한 민영익이야. 민비 조카. 민영익. 26살짜리 국방부 장관 민영익이에요. 그리고 흰옷 입은 애 뒤에 머리만 나온 애가 있지. 저게 육일준이야. 육일준. 후인 서유견문으로 유명한 사람. 육일준. 이 사람들 말고도 몇 명이 더 있는데 대충 그래. 얘네들 뭐라 그래? 법인사. 미국 다녀온 애들이야.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만났어. 아서 체이트라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한테 동양의 가장 큰 예의법에 입각해서 머리쳐 박는 큰 절을 한 거지.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저런 절을 안 하거든. 그래서 신기하니까 저기 대통령이 쳐다본 거예요. 저게. 그게 이 캐리커처.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게 미국과의 만남이야. 그게
유명한 뭐 보빙사, 초빙에 보답하러 가는 사절단 이래. 얘네들이 돌아와서 고종임금한테 거품 물어가면서 미국 설명했을 거 아니야. 미국은 길거리가 화나고요. 어쩌고저쩌고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얘네들은 백성국가, 임금님이 없는 나라고요. 그러니까 고종임금도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임금님이 없느냐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발전적인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를 세워. 그걸 유경공원이라고 그래요. 근대 최초의 국립학교. 유경공원. 노는 공원이 아니고 학교라는 뜻이야. 유경공원. 이 보빙사가 건의해서 만든 학교가 1880년 유경공원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개화기 문화사에서 다시 얘기를 할게. 자, 이게 미국과의 조약이에요. 조선이 서양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 그렇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 뭐냐? 조선이 외국과 맺은 근대 최초의 조약. 뭐요? 조일수호조규야. 그렇지? 일본이 외국이 아니야? 그런데 조선이 서양과 맺은 근대 최초의 조약. 이러면 조미조약이야. 예?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 이러면 조미조약이야. 자, 이 이외에 영국과의 조약은 좀 늦었어. 자, 그래서 결국 1884년 10월에 완성이 됐어. 뭐 별 필요 없고. 러시아와의 조약은 한반도 주변에 가장 강대국이라 다른 나라들이 방해하는 거야. 야, 청나라한테 도와주지 마 이랬어요. 청나라가 여러 나라를 도와줬는데 원래 러시아하고 조선하고 조약도 도와주려 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도와주지 말라고 협박을 한 거야. 그래서 결국 청나라가 포기를 했어. 그래서 러시아는 베벨이라고 러시아 관리가 들어와서 직접 조약을 맺어. 누구 중재자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 독자수교라고 그래. 독자수교. 자, 그걸 알아야 돼. 러시아 독자수교. 그래서 이 러시아 이 외교관이 딴에는 머리를 썼어. 이게 나중에 보시면 그건 뭐 그때 가서 얘기를 할게. 한편 프랑스와의 조약에 1880년 프랑스는 당시 근대사에 전 세계로 크리스토교 포교 활동을 한 나라가 있어. 그게 어디냐? 프랑스예요. 얘네들 뭐라고 그러냐? 제수이트 교단, 한자로 야소교라고 그래. 한자식 표현으로 야소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크리스토교 포교를 주도한 나라가 프랑스란 나라야. 아까 베르누데주교, 그것도 프랑스 사람이야. 그게 사스탕 신부, 그것도 프랑스 사람이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프랑스는 크리스토교 포교 문제로 약간 너무 늦어졌어. 그래서 그런데 그 밑에 사료가 있어. 구항. 조선 프랑스 조약의 구항이야. 내가 밑줄쳐놓은 부분. 프랑스인들은 우호의 표시로 조선으로부터는 생략된 거예요. 언제든지 원조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자, 요거를 프랑스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크리스토교 선교사들이 포교 활동을 하는데 조선 정부는 도와줘야 된다. 얘기야. 그래서 뭐 크리스토교의 신앙 자유 허락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신앙 선택의 자유. 이렇게 프랑스 쪽에 해석을 한 거야. 프랑스 쪽 일방적으로 신앙 선택의 자유. 이렇게. 그럼 이걸 뭐 안 해. 요게 1886년이야. 그러면 크리스토교, 천주교 포함해서 크리스토교 포교를 허락해줬대. 그러면 국내에서 나온 어떤 종교가 그래? 종교의자를 뒀다고? 그럼 우리도 이러는 거야. 왜? 정부로부터 불법 종교라고 지탄받았거든. 교주까지 사형을 당했어. 얘네는. 우리도 합법 종교로 만들어달라 라고 주장을 해요. 라고. 6년 뒤에. 이게 뭐요? 1886년 프랑스의 강요로 크리스토교 포교, 천주교를 포함해서 크리스토 포교 인정, 종교의 자유 이랬어. 그러니까 1892년 그럼 국내에서 나온 우리 종교도 합법적으로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라고 들고 일어나. 이 종교가 뭐예요? 동학이야. 이게 동학.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동학문민운동으로 나중에 이어지게 되는 거지. 이게 얘가 일일이 연결이 돼요. 얘가. 자, 이런 서양과 맺은 조약. 자, 개항조약이야. 첫째, 일본과의 조약. 일본과의 조약은 첫째, 제1항, 조선은 자주국이다. 그렇지? 그 다음 3개항 개항. 특히 3개항 개항 중에 러시아 남하 대비를 목적으로 한 뭐가 있다고? 원산 개항이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해. 원산 개항이. 그리고 이 정치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경제 조약들. 요거 조일수호주교 부록, 조일무역규칙. 이거야. 그 다음 1882년 4월 달에 조미조약. 청의 알선으로. 조미조약은 어려울 때 서로 돕자 상호협, 즉 거중조정. 그러다고 거중조정 첫째, 거리지는 필요 없고 두 번째, 체육대우.
조미주에게도 제일 중요한 거 체육대우. 세 번째 협정관세. 관세 내겠다. 요 세 가지 압축을 하면 조미주약은 거중조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체육대우, 그리고 협정관세 얘기야. 조미주약. 그리고 러시아와는 독자수교. 그렇지. 프랑스는 크리스토기 포교 문제를 좀 늦었다. 이 얘기야. 지금까지 1시간 동안 떠든 얘기가. 밑에 의 저거 필요 없어. 그냥 그런 게다 하고 말아. 자, 이래서 개항이 됐어. 개항이 되고 난 한반도야. 거기 10페이지. 자, 그 얘기만 잠깐 하고 쉽게. 1860년 5월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계사에. 영국하고 프랑스 연합 세력이 청나라하고 전쟁을 해. 영국하고 프랑스 연합 세력이 그걸 뭐라고 그러냐? 2차 아편전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영국 놈이 나쁜 놈이야. 이게 국제 깡패 놈들이야. 이게 해적 놈들이거든. 그게 그래 지들이 해적이니까 바이킹 아니야. 해적이니까 국제사회에 신사의 나라인데 신사는 무슨 해적 놈들이지. 해적이니까 그걸 감추려고 신사라고 자꾸 세뇌 교육 시킨 거야. 그래서 영국 신사의 나라 그런데 신사가 아니야. 바이킹 해적 놈들이지. 이게. 얼마나 나쁜 놈이냐? 아편 팔아 처먹는 놈들이야. 아편 안 쓴다고 그날 멸망시켜버리고. 그게 아편 전쟁 아니야. 그게. 그래서 1차로 안 먹히니까 2차 영국 프랑스가 연합해서 2차 아편 전쟁을 일으켜요. 그 중간에 러시아가 껴. 그래서 중재를 해. 중재의 대가로 어딜 갔냐? 연해주를 가져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이라는 항구 도시를 만드는 거야. 러시아 놈들이 청나라한테 뺏은 거야. 그래서 연해주 땅이 원래 중국 땅이라고 거기가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땅 이런단 말이야. 그게 1860년 1월의 얘기야. 그러니까 그해 5월에 조선 양반 사이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 청나라를 누른 러시아라는 나라가 두만강 바로 건너 땅을 가졌어. 어제까지는 청 땅이었는데 그게 지금 러시아 땅이 된 거야. 그럼 얘네가 한 발만 들이대면 조선 아니야? 그럼 쳐들어오면 나라 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선 양반님네들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서 나름대로 대책 협의를 한 거야. 그 대책 협의 결과가 뭐냐? 오랑캐는 사악한 놈들이다. 죽기를 작정하고 싸우자 이러는 거야. 뭐 위정, 성리학은 올바른 거니까 지키고 사악한 건 배척해야 된다 해서 위정척사사당 싸우자 이 소리야. 이게 1860년 5월에 경상도 양반을 중심으로 등장한 거야. 그걸 위정척사사당이라고 그래. 최익현이 이 라인의 인물이야. 그러니까 그해 9월에 1860년 9월에 백성이 이 천주교를 한자로 서학이라고 그러잖아. 서학에 대항한다. 그래서 뭐가 나와? 동학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애국심을 배경으로. 이게 원래는 이 종교가 무국대도라는 종교야. 약간 사이비 종교예요. 별로 인기가 없어. 신도가 안 오네. 그런데 2년 뒤에가 이름을 바꿨어. 이름을 바꾸니까 효과를 본 거야. 서학에 대항한다 해서 동학 이랬더니 애들이 때려 몰려드는 거야. 애국심 때문에. 이름 바꿨다고 이렇게 몰려들어. 이거 한심한 놈들이지. 그치? 옛날에 대학교에, 지금 없어졌는데, 대학교에 도서관학과라는 거 있었어요. 도서관학과를 때 애들이 안 와. 도서관 사서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바꿨냐? 문헌정보 처리과. 때려 몰려드는 거야, 애들이. 결국 도서관학과예요. 이름만 바꾼 거야. 그거 나와갖고 도서관 사서 하는 거야. 대한민국의 도서관 사서가 얼마나 많다고 도서관학과를 각 대학이 다 있냐고. 종합대학교에 다 있었어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1년에 양산되는 도서관학과 사서만 800명이 넘었어. 그럼 1년에 도서관을 800개를 질 거냐고. 그렇잖아. 다 실직자지. 다 실업자야, 이게.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면 대박 나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그러고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과 뭐 이런 거 사물 무슨 제목에 혹할 일이 아니야. 잘 봐야 돼. 잘 모든 일 그래. 살아보니까 모든 일이 그래. 32평. 그러면 이게 32평이라는 게 있고 32평형이라는 게 있어. 32평은 진짜 32평이요. 32평형은 32평 정도 안 될 수도 있어. 정도 그 뜻이야. 평형 이러면 정도 이런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말이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른 거예요. 사회학은 그러니까 용어가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글자를 보고 해석하면 안 돼. 거기 써있는 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지. 그렇잖아. 사회학의 논리가 그런 거야. 세상 사는 논리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용어 같은 걸 대충 지나가는 거 아니야. 이게 꼼꼼하게 봐야 돼, 사회과가. 말장난의 소지가 좀 많아요. 여하튼 1860년 5월 달에 양반님에서 위정척서가 나와. 9월 달에 하층 백성에서 동학이 나와요. 그리고 1870년에 10년 뒤에 70년에 일부 양반과 중인을 중심으로 외래몸을 받아들이지 않은 뭐가 등장해? 개화가 등장해. 1870년에 한국사에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위정척사, 동학, 개화 이렇게 등장한 거야. 이게 한국사회를 놓고 세 개가 움직이기 시작해. 자, 이 페이지가 오늘 수업 분량에 가장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거기 두 번째
수구 세력과 개혁 세력의 흐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얘기가 포인트예요. 잠깐 쉬었다가 요거에서부터 뭐 이목을란까지 할게요. 요거에서부터 잠깐 쉬었다 합시다.